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의 도쿄 아파트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당초 실주거용이라고 말했던 이 아파트가 최대 7년 동안 이 전세, 월세금을 받아낸 그런 임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처분했다고 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직접 SNS에 글을 올려서 처분했다고 했는데 처분한 게 아니라 처분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이 처분 중인 이 아파트가 잔금을 치르는 게 언젠지도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 지금 이 오세훈 후보 처가 이 내곡동 땅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오세훈 후보가 현장을 갔으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뭡니까? 자, 이걸 갖다가 땅 투기를 한 것인지,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집값이 오를 테니까 산 건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혹은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반면 박영선의 도쿄 아파트, 박영선 남편, 정확하게 말하면 박영선 남편 이원조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도쿄 아파트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박영선 후보 측의 해명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정권 친일파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죽창가를 올리더니 지금 자기들은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실거주용?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 박영선 후보 지금 내곡동 땅 한창 공격하고 있지만 언젠가 도쿄 아파트 때문에 큰 낭패를 볼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박영선 후보는 남편이 무슨 정치 탄압을 받아서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꼭 일본으로 가야 합니까? 일본 싫어하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미국도 있고 남미도 있고 유럽도 있고 갈 데는 많은데 굳이 일본을 가야 했는지, 또는 국내에서는 직장 잡기가 정말 불가능했던 것인지, 아무튼 단정적으로 MB 사찰 탄압 운운하면서 일본으로 쫓겨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 미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야당은 매매 계약서를 비롯해 실거주 기간을 제외한 임대 관련 내역을 자세히 밝히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 측은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 후보 측 관계자는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위법성 여부 등 후보자 자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야당 요구에 따라 의미 없는 수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오세훈 처가의 이 내곡동 땅 역시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세훈 후보가 결혼한 부인의 처가 땅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기를 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이 자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 땅이 국민임대단지로 선정되는 그런 문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서 선글라스 낀 오세훈이 왔다 갔다 본질과는 조금 비껴난 듯한 그런 걸 가지고 거짓말 의혹을 뒤집어 씌우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왜 이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 정직하게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 도쿄 아파트,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 등록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불거졌습니다. 바로 이 재산 신고 내역 때문입니다. 야당은 아파트가 위치한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지역은 최고 부촌이다. 아카사카 지역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실제 가격이 앞 신고 가격보다도 훨씬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배우자가 실거주용으로 매입한 20평대 소형 아파트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일본 현지 기준에 따르면 소형이 아닌 고급 아파트라며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다시 재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뭘까요? 자, 국민일보는 도쿄 도심 한복판인 미나토구 아카사카 지역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일반 서민들이 사는 소형 아파트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그렇게 볼 겁니다. 이 지구는 거의 서울로 치면 광화문 같은 그런 중심가 중 중심가입니다. 자, 도쿄 현지에서는 전용 면적 70제곱미터를 넘는 아파트라면 작은 아파트로 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실제 도쿄의 아파트는 상당히 작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또 이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넓게 평수를 쓰지 않습니다. 도쿄는 그렇습니다. 도쿄 한복판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일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박영선 후보 측 아파트 내 전용 면적 69.5제곱미터 크기의 주택 실거래 가격이 1억 3,500억엔, 그러니까 1억 3,500만엔, 그러니까 약 14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4억 원. 이게 서민 아파트입니까? 전용 면적이 박 후보 측 아파트는 71제곱미터입니다. 조금 더 큽니다. 자, 그렇지만 야당 주장대로 초호합한 아파트로 보기도 힘듭니다. 일본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한 직장인은 박 후보 측 아파트가 있는 곳은 인근에 방송국과 대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 한국으로 치면 광화문 같은 지역이라 땅값이 높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박 후보 측이 실거주용으로 매입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일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도쿄 아파트에서 임대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의 남편은 2009년 6월 이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에야 이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임대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최대 7년 동안 임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실거주용입니까? 주소가 다른데. 자, 현지 시세를 보면 박영선 후보가 이 아파트를 임대했을 경우 월 수백만 원대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같은 아파트에서 비싼 크기의 주택이 한 달에 39만엔, 약 403만 원의 임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일본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논란이 된 이 도쿄 아파트가 같은 동의 69.5제곱미터 크기의 주택이 월 40만엔, 약 413만 원의 임대 매물로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면 이거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추미애 전 장관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정말 불로소득입니까? 어떻습니까? 노동소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임대소득 관련 사안은 2019년 박영선 후보의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제기됐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영선 후보 측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했다고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명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박 후보 측은 현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공개되자 배우자가 계속 거주한 게 아니라 임대를 줬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임대 기간, 투자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짓말 논란 휩싸이고 있습니다. 실거주용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자, 또 박 후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도쿄 아파트는 2월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지금 논란입니다. 당시 박영선 후보는 아파트가 재산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이고 지난달 이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공개된 등기부등본상 논란의 아파트 소유는 여전히 박영선 후보의 남편 이원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분한 게 아니라 처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잔금이 남았다? 그것도 처분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자, 박 후보 측 아파트 판매 계약금만 받고 잔금이 처리되지 않아서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바뀌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이달 말이라고 밝혔다가 올해 6월 18일이라고 정정하는 등 잇따라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투명하지가 못해요. 박영선 후보는. 이러면서 어떻게 오세훈 후보를 그렇게 공격하는지. 자, 박 후보 캠프의 김한규 대변인은 지금 계약 해지를 하면 매입자가 계약금을 모두 날리게 되는 만큼 당연히 잔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본다. 계약이 확정적이라고 봐서 매매했다는 표현을 썼다. 허위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영선 후보는 본인의 잘못, 본인의 문제, 본인의 부득함, 의혹 이런 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합니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